현재 6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가 넘어가요. ETF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유출입니다.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림이죠. 그런데 정확히 같은 기간에 고래들은 비트코인 27만 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1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어치예요. 이것도 역대급 수치입니다. 좀 희한하지 않아요? 같은 자산을 놓고 한쪽은 역대급으로 던지고 한쪽은 역대급으로 담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틀렸을까요? 오늘 데이터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 사실 제가 채널에서 여러 차례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5월 83K 고점에서부터 2달째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 입장에선 진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개미들의 진을 빼는 구간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차트 분석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지금은 단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장기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손바뀜 구간이다. 그래서 ETF에서 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셔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누가 그 물량을 받아먹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게 확실하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6월달 ETF 역대급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맞아요. 근데 그 유출이 어제부로 끝났어요. 10일 연속 유출이 멈추고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유출 기간 동안 고래들이 역대급 매집을 진행을 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손바뀜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제 고용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 대해서 개미털기 막바지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거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차트에서 딱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래들이 역대급으로 산다는 게 역사적으로 무엇을 뜻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당시에 다들 망한다,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래들은 뭘 했죠? 비트코인 15만 개를 담았습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 18배 상승을 했고요. 2022년 11월 FTX 사태 10K 간다,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배가 될 때 고래들은 18만 개를 매집합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 7배 상승을 하죠. 그리고 2026년 지금 27만 개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FTX보다 더 많이 담고 있어요. 패턴이 좀 보이시죠? 고래들이 극단적으로 담는 자리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던 자리였고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상한 거. 고래들은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왜 기간 탈출이다 라는 식으로 도배가 될까? 지금부터 그 유출의 정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부터 볼게요. 6월 한 달 미국 현물 ETF에서 빠진 돈이 40억 6천만 달러. 이전 기록이 2025년 2월 35억 6천만이었는데 그걸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또 막 뉴스 헤드라인 난리가 나죠. 기간이 버렸다. ETF 실험 실패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런 뉴스 헤드라인 말고 구조를 보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누가 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목요일에 ETF로 2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됩니다. 최근 2달 사이 최대 유입이에요. 그 전까지 10일 연속 27억 달러가 빠졌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구간이 현재 딱 끊긴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돈이 어디로 들어왔냐예요. 세계 최대 ETF 블랙록 아이비트. 여기는 어제도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입을 주도했던 건 피델리티였어요. FBTC로 1억 6,600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9,2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나간 돈과 들어오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 자금, 레버리지 자금들은 이번 하락에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건 자문사, 연금 계좌 이런 찐득한 돈들입니다. 단기 자금이 나가고 오래 머무르는 찐득한 장기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자, 그럼 고래 매집을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분석팀 데이터입니다. 최근 2주 동안
고래 지갑들이 비트코인 27만 개 이상을 매집을 했고 금액적으로는 167억 달러, 약 하나로 23조 원이에요. 이 기간이 언제냐? ETF에서 역대급으로 돈이 빠지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ETF에서 5조가 빠졌죠? 근데 가격이 60K대 전후로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뭐 40K 간다, 30K 간다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안 갔을까? 누군가 밑에서 그 물량을 전부 받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매집 기간 내내 미국 현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뭐 역프다, 김프다 그런 것처럼 미국 거래소랑 글로벌 평균 가격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거래소에서 비싸게 사들이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집에 대해서는 ETF나 미국 기관의 창구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큰 손들이 조용히 직접 담은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막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ETF 계속 유출입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좀 쓸어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바뀜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거시 쪽에서도 큰 흐름이 하나 있었죠. 바로 6월 고용 5만 7천 명. 예상이 11만 5천이었어요. 반토막입니다. 올 여름에 금리 인상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고 시장은 공포에 떨었죠. 근데 어제 고용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죠? 62K를 회복했습니다. 58K 밑에서 패닉셀이 진행이 된 물량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숏포지션은 하루에 2억 8천만 달러가 청산이 됐어요. 롱 청산의 2배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베팅한 쪽이 갈려 나가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나중에 차트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빌런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JP 모건이에요. JP 모건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또 타겟이 세일러입니다. 이 헤드라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정책이 시장에 양방향 리스크를 준다. 그러니까 세일러 너 비트코인 팔지 말고 주식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쌓아라. 뭐 말은 점잖죠? 근데 본질이 뭡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계속 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그대로 드려볼게요. 진짜 무너질 회사라면 JP모건이 왜 보고서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망할 회사면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그쵸? 계속 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죽으니까. 완전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반대편 목소리도 있어요. 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는데 STRC 매도세에 대해서는 붕괴 신호가 아니다. 사이클 후반에서의 레버리지 청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가깝다는 신호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이 스트래티지 대신에 최대 매수 주체가 될 거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런데 전반적인 구도 자체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은행들, 큰손들은 공포를 팝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떨어진 물량들이 있죠. 그 물량들은 그대로 큰손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 상반기에 비트코인 돈을 싹 끌어모았던 게 뭐였죠? AI였습니다. 메모리 ETF가 상반기에 2배, 반도체 ETF가 60% 오르는 동안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30% 빠졌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메타가 남는 GPU를 외부에 팔겠다는 사업부를 만든다는 게 나왔어요. 사실 AI 랠리의 전제 자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GPU가 부족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GPU가 남아 돈다. 그래서 빌려주겠다, 남는 거.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삼전닉스가 나란히 9%, 14% 빠졌죠. 그리고 메모리 ETF도 고점 대비 25%, 반도체 ETF도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세일러가 정확히 얘기했던 그림이죠. AI가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그 돈은 결국에 저평가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일러는 그 시점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 업데이트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래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매집을 마무리하고 언제부터 상승을 하게 될지, 그리고 평균 매집 단가,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는 관점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입장하셔서 돌다리 두들기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점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고래들의 의도와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점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을 하셔서 관점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100% 무료 혜택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디오 신청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가볍게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관전방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영상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동안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당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같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좀 급변하는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도달한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변수가 생기면서 개미들을 더 털어낼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동안 좀 중요하게 봤었던 피보나치 레벨이 있었죠.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값에 대해서 고래들이 스탑 헌팅을 많이 유도를 하는 가격대 1.13과 1.2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1.13 레벨, 즉 57K 라인을 터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클래리티 법안이 쉽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죠.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7월 4일에서 10월 초 구간에 통과를 했다, 이 기한에 맞춰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오르락 내리락 진 빼는 움직임들이 더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곧바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움직임보다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또 개미를 털어내는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겠죠. 변동성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방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반등이 발생이 됐지만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2, 3주 동안 준비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함부로 올라간다고 막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계속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저도 계속 차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 2주에서 3주 정도 이러한 구간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좀 집중을 빡 해주셔야 된다. 요걸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오르더라도 매물대, 예를 들어서 67K 매물대를 뚫으면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주는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 대해서 0.786 그러니까 64.5K 라인에 대해서 조정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약세 패턴을 만드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좀 흔들흔들거리고 어려운 구간이 될 거예요. 2주에서 3주 정도. 근데 바닥 형성까지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딱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자세한 건 관점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점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200일 이평선을 물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초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정말 메리트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변곡점이 곧 나올 자리가 맞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마지막 개미털기가 발생이 되고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가을 지나야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계속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영상이랑 관점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 시장 놓지 마시고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클래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